지난 40여 년간 이론으로만 존재해온 초신성 유형이 실제 사례로 처음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1054년에 한낮에도 23일간 관측되고 밤에는 2년 가까이 빛난 것으로 세계 곳곳의 고문원에 남아있는 현상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라스 쿰브레스 천문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의 히라미스 다이치가 이끄는 연구팀은 초신성 SN2018GD가 1980년에 제시된 전자포획 초신성의 첫 실증 사례라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천문학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SN2018GD는 약 3,100만 광년 떨어진 NGC 2146 은하에서 2018년에 포착된 초신성으로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Las Campanas Observatory 망원경, 줄여서 LCO 망원경 등이 초신성으로 폭발하기 전에 포착한 이미지부터 분석해 이론으로만 존재해온 새 유형의 초신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신성은 항성이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하면서 일시적으로 매우 밝게 빛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태양 질량의 최대 8배가 안 되는 별이 재만 남은 백색 외성이 된 뒤 동반별로부터 물질을 얻어 폭발하는 핵융합형 초신성과 태양의 10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대형별이 연료를 모두 태우고 철로 된 심의 중력으로 붕괴해 폭발하면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심붕괴형 초신성이 그것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노모토 게니치 교수는 두 유형의 초신성 사이에 제3의 유형으로 핵융합을 멈춘 심해 산소와 네온, 마그네슘 등의 전자가 전자포획으로 부른 과정을 통해 원자핵 안으로 유입되면서 신붕괴를 일으키는 초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초신성은 태양의 8배에서 10배의 질량을 가진 항성의 마지막 진화 단계 초점근 거성열 항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 사례는 발견되지 않다가 SN2018GD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SN2018GD는 기존 두 유형의 초신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으며 일부는 초신성에서는 처음 관측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출간된 초신성 관련 모든 자료를 검색해 몇몇 초신성이 전자포획 초신성의 6개 기준 일부를 충족하기는 했지만 폭발 전 초점근 거성열 SHB 특성을 분명하게 보이고 질량을 대거 상실하는 등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SN2018GD가 유일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전자포획 초신성이 이론을 넘어 실제 사례로 입증됨에 따라 1054년 우리 은하에서 발생한 초신성 SN1054를 둘러싼 미스터리도 풀렸습니다. 개성운을 남긴 이 초신성은 전자포획 초신성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약 100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 추정만 해오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대낮에도 관측될 정도로 밝았던 것은 SN2018GD에서 관측된 것과 마찬가지로 초신성 전 별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이 초신성 분출물과 충돌하면서 광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모토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나와 동료들이 40년 전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고 개성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본 전자포획 초신성이 마침내 실제로 확인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론과 관측이 어우러진 훌륭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라스 쿰브레스 천문대 소속 과학자인 앤드루 하월 교수는 새로운 천체 물리학 대상을 발견하면 로제타석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이번 결과야말로 딱 들어맞는 말이라면서 SN2018GD는 세계 곳곳에 1000년 전 기록 해독을 돕고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개성운과 현대적 기록을 갖게 된 이 초신성을 연결해 줬다고 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눈 역할을 해온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난 2021년 6월 13일 컴퓨터 고장으로 과학 관측을 중단한 지 보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고장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 망원경 본체와 과학 장비들은 안전 모드에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명령을 전달하는 두뇌 격인 컴퓨터가 제 기능을 못해 관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과학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허블 운영팀은 고장난 주 컴퓨터에 대한 다양한 진단에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6월 23일, 24일 이틀간 망원경에 탑재된 백업 컴퓨터를 가동했습니다. 백업 컴퓨터는 지난 2009년 아틀란티스 우주 왕복선이
허블 우주망원경에 대한 5번째이자 마지막 수리 임무를 수행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우주에서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백업 컴퓨터도 주 컴퓨터와 똑같이 메모리에 명령어를 쓰고 읽어드리는 것이 안 되는 에러 현상이 되풀이되었으며 여전히 원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허블 운영팀은 주 컴퓨터가 고장나도 백업 컴퓨터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백업 컴퓨터에서도 같은 에러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더 근본적인 하드웨어의 고장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 장비에 명령어를 전달하고 수집한 자료를 지구로 전송할 수 있게 준비하는 명령어 유닛 과학자로 포매터나 과학 장비에 공급되는 전압을 조절하는 전력 조절기 이상이 원인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명령어 유닛 과학자로 포매터나 전력 조절기가 이상일 경우 백업 장치로 전환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왕복선을 더는 가동할 수 없을 때에 대비해 다양한 백업 장치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지난 1990년에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실려 배치된 허블 우주망원경은 올해로 가동 31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중요한 관측을 해내왔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을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해 말 발사될 예정이나 원적외선 영역에 특화되어 있어 근자외선 및 가시광, 근적외선 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허블과 병행 운용될 때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라는 금성의 대기에는 수분이 너무 적어 우리가 아는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금성 대기에서 인해 수소 화합물인 파스핀이 포착되어 혐기성 박테리아가 내뿜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과학 전문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벨파스트 퀸즈 대학교 미생물학자 존 월서스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금성을 비롯한 행성의 대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수분을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황산 농도가 높은 금성 대기의 수분 과용성을 나타내는 수분 활성도가 0.004로 지구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쳐 생명체 활동에 필요한 수준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지구의 극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호극성균 extremophiles 조차도 이런 환경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분 활성도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며 순수한 물이 1로 표시됩니다. 홀소스 박사는 지난 2017년 연구에서 수분 활성도 0.585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균일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생물학적 활동이 측정된 가장 건조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이 산출한 화성의 수분 활성도는 0.537로 이를 약간 밑돌며 지구의 두 번째 대기인 성층권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의 가장 낮은 대기인 대륙권에서는 성층권과 달리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목성은 섭씨 10도에서 영하 40도 사이 기온에서 수분 활성도가 지구의 호극성균이 살 수 있는 0.58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높은 방사선과 영양분 등은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대기 중 수분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서 미국과 옛 소련이 금성에 보낸 7대의 탐사선과 1대의 궤도선이 측정한 기존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행성과학자 크리스 맥케이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가 지금까지 확보된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불완전하면서도 추가 탐사가 진행되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성의 구름에는 수분 요구도를 충족하는 층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면서 목성의 생명체 존재를 입증하는 것보다 금성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2030년을 전후해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3건의 금성 탐사를 진행하면 이번 연구에 활용된 측정치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올해 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배치되면 태양계 밖 외계 행성 대기의 온도와 기압, 수분량 등을 측정할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 활용된 방식을 통해 수분 활성도를 측정해 생명체 존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